안녕하세요. 열고닫기 꾸망입니다. 청년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제 개천에서 용 나지 못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런 관련돼 있는 또 연구가 또 이제 진행된 게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생각에 대한 부분 같이 교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한국은행에서 이 주제를 정한 거는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와서 그 이슈 노트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역 간의 인구 이동과 세대 간의 경제력 대물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전은 그 한국에서 나오는 건데 한 30페이지 정도 됐어요. 3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뭐 다 읽어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뭐 엄청 어렵게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좀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글로 엄청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거를 한번 정리해드리고 정리한 거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 2월 11일 그래서 얼마 안 됐죠. 요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번만 한국은행에서 뭐 청년과 관련돼 있는 자료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매번 나올 때마다 기사에서 언급이 되는데 항상 한국은행에서도 주제를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최근에 영포티라든가 정년 연장 이런 이슈 가지고도 했을 때 되게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딱하지만 뭔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그 주제를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번에도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역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좀 달리 봤던 건 세대 간의 경제력 대물림의 어떤 현상으로 좀 보는 부분이라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이 얼마냐 그다음에 거기에 뭐 잘 정주하기 위한 뭐 조건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회 현상적인 부분으로 인구 이동이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는 부분이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만큼 일단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얼마나 미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세대 이동 사실 서울에서 계속 살기가 힘든 부분은 집의 평수도 늘려야 되고 결혼 이런 부분인데 월급이 올라가는 것만큼 집값이 그만큼 안정되지는 못하고 특히나 지금 요번 정권에서는 이번 초기임에도 계속 월세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검색하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최근에도 뭐 시어스 청년, 그 다음에 주거비 이런 것도 얘기 한번 재밌게 또 보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누는 거에서 이거 되게 재밌는데 다른 주제도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은 한국은행에서 검색해 보시거나 요번에 보고서 주제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그 링크가 뜨거든요. 네,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진입 지연 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럼으로써 주거비의 부담은 얼마나 또 어떤 전체적인 생애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주제이니까 의미 있게 볼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세대 간의 경제력에 대물림 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PT를 하기 전에 요거 만들어 보라고 좀 시켰는데 네, 재미나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정리한 내용 가지고 한번 만들었는데 요거를 가지고서 오늘은 한번 좀 프레젠테이션 그대로 이렇게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다른 창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편하게 해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은 대신에 이제 편집 요소가 많아져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걷어차인 사다리 닫힌 성문이라는 주제를 또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요번에 연구가 계층의 이동성 지역의 이동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이런 사다리 측면으로 보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다.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줄여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번에 연구 나온 거를 30초로 요약을 하면은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의 경제력, 가 영향을 미친다. 사다리의 붕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습격. 결국에는 월급이 늘어난 것보다 어떤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월급으로 이제 도저히 따라가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이동,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서울의 프리미엄이 왜 존재한다. 그때 수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 진입한 사람들이 계층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지방에 남은 청년들은 조금 더 일자리도 없는 부분도 있는데 소득이 서울에 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했을 때 계층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확률이 떨어진다. 이게 이번에 나온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대로 보이군요. 아, 네네네. 그래서 30초 요약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부모의 부가 뭐 그게 교육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기존에도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세진다. 그래서 1로 가까울수록 유물림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 기울기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좀 기울기가 가파라질수록 그 대물림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70대생 자녀가 생 자녀의 그 비교를 해보면 한 3배 정도 이제 커진 부분이 이게 우리가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비율이 3배가 커진다라는 건 뭐 여기도 써져 있지만 사회 역동성 자체가 식는다는 부분인 거죠. RS, RRS라는 지수를 가지고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런 심각성 부분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소득의 순위가 부모가 어디 사느냐, 그 자녀가 어디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어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잘라서 보면은 지금 네, 사다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점점 더 올라가기 힘든 요소로 결정짓는 요소로 이제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산이 계속 뭐 축적되는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게 뭐 부동산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주식이라든가 너무 엄청 빨리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으로 그냥 꼬박꼬박 예금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알뜰살뜰히 아낀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쵸. 특히나 대출도 이제 지금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물려받지 않으면 좋은 주택에서 큰 보증금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 거고 물려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RRS 그 지수로 본다 그러면은 한해 RRS 지수가 소득 RRS가 높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충격적인 신호라고 이제 보는 거죠. 아무래도 소득이 계속 이제 부동산이랑 자산 물려받을 때 그런 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돈과 관련돼 있어서 말이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좀 이렇게 그래프로도 잘 표시되어 있기도 한데 공간이라고 하지만 지역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운명적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서울에서 뭐 집을 구하고 집을 구해가지고 주거 빈곤층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집을 샀어요. 그러면 계속 부동산도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이제 자산 측면에서도 있는 사람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가지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지방에서 출생한 청년이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죠.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소득 분위기가 뭐 수도권으로 온 사람은 6%, 6.5%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지역에 산다, 이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소득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보이는 부분입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이 서울이다. 그러면 좋은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수도권이나 서울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자격증이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반면에 지역에도 출생을 했는데 뭐 서울로도 못 갔다, 수도권으로 못 갔다 그러면은 일단 통계상으로는 대칭 하락할 확률이 높은 부분인 겁니다.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계속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노트북 LM으로 좀 만들었다 보니까 여기 막 오타도 있기는 하는데 계속 광역시로도 가기는 하나 더 많이 오는 건 이제 수도권이다. 서울만 유효한가? 약간 지표상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수도권으로만 와야 내가 소득의 순위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지방에 남겨져 있는 청년들은 계속 소득 순위가 떨어지는 게 보이니 빈곤의 굴레라는 말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낮아지는 형태 그대로 있으면 더 뭔가 자산이라든지 떨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죠. 지방에 살았을 때는 개천에서 이제 시절을 지났다.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목을 막아선 거대한 성벽. 결국엔 주거인 거죠. 주거 비용이 높아서 못 간다. 그냥 벌어도 월세 뭐 엄청 많이 낼 수 있어요. 많이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일정 부분의 보증금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부모님이 이제 서울 나라고 했을 때 그 월세 그 다음에 뭐 집값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는 근데 뭐 월급 작더라도 일단은 서울을 가야 뭔가 창업에 대한 유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방 하나에도 조그마한 데 살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계속 그쪽에서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주거 비용 때문에 이주를 꺼려지는 요인도 굉장히 큰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부모 자산이 적으면 낮은 부분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기회 땅이라고 뭐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기회를 찾아 보려고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찾는다 않은 부분이
또 연결지어서 보면은 청년들은 계속 대학교부터 위로 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방에 있는 대학을 좀 이제 채우기도 힘들어지는 부분인 거고, 지방에 있는 그래서 국립대라고 하면 굉장히 그 지역에 잘 나가는 대학교였는데 이 부분도 떨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50대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 꽤나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나와도. 하지만 지금은 점수 잘 났다고 웬만하면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 갔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다 보니 계속 악순환입니다. 인재가 유출되니 기업도 이제 잘 안 내려가는 거죠. 인재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가면은 인재를 뽑을 확률이 적어진 거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 그렇다 보니 좋은 일자리는 지역에서는 안 만들어지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 계속 또 연결되는 거죠. 또 유출되고 기피 소멸되고, 또 그렇다 보니 대학교도 뭐 약화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굴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지 못하면은 법은 없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려면 바꾸거나, 그쵸, 환경을 바꾸거나 있는 당사자를 바꾸거나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역 비례 선발을 해서 지역 인재를 뽑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도 결국에는 좋아야 가는 거잖아요. 여기 거점 대학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했을 때 좋은 인재들이 그 안에서 육성이 되면은 지역에서 일자리가 또 괜찮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취직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했을 때 문제라고 얘기했던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지원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변화된 지원들을 통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 지역의 분배. 뭐 제가 결론 낸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연구된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지역 비례 선발제를 도입하자. 한글 되게 에러가 많네요. 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대하게 좀 하자. 경제 규모를 키워야 된다. 지금도 번역을 묶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그 의사를 또 표현한 지자체도 있고요. 됐을 때 계속 경제권을 형성을 시켜서 기업들, 인재들이 그 안에서 일자리를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다라는 규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규모를 합쳐서 키워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10조 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에 준하는 규모를 뭐 주겠다, 이런 좀 파격적인 정책을 얘기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이 단순히 어떤 지역의 활성화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경제력, 대물림 현상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점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노력의 배신과 능력주의의 붕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뭔가 성공한다라는 그 공식 같은 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게 그럼 뭘로 좌지우지 되느냐? 부모의 자산과 출생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부모님이 자산이 있다. 부동산이다. 그렇게 되면은 운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성공의 어떤 주요 결정 요소라고 하면 좀 아쉽죠. 그렇다 하면은 지금도 어떤 공정이라든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보상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요렇게 내가 어떤 노력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무력감이라든가 생길 수 있는, 특히나 이게 지역의 어떤 갈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 이주 티켓을 가장 확실한 사다리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을 이사하는 게 지금의 어떤 청년들의 선택인데, 이마저도 주거비, 월세나 전세 들어가기가 너무 벅차고, 그렇다 하면은 요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수도권으로 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오고 싶어도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올 수조차 없는 거죠. 그때는 좀 더 수도권에 있는 사람 더 많이 올라가면서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어떤 지리적 계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현대까지 발전의 딜레마. 이런 보고서는 제2의 서울처럼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서는 어느 특정 도시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그 거점 도시가 아닌 지역들을 소외가 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와 지역별 비례 선발제 거부에서 형성 이런 부분,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해서 지역의 인재들을 유입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지역의 소득층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기 수도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내가 서울에나 수도권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닌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지역 비례 선발제 같은 경우에 이분들에게 그냥 기회 박탈일 수도 있는 하면은 요게 발평등, 기회평등, 청년들 기회평등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랬을 때 요게 합의가 될 수 있느냐 인 거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근본 원인은 결국에는 생존을 위한 너무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뿐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경쟁을 하기 위한 비용 그러면 결혼과 출산이 자연적으로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 그렇다 하면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이제 너무 많이 썼는데 그게 그러면 출산율 증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해가지고 또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단순히 저출산 출생했을 때 출산 네, 됐을 때 어떤 지원 그것보다도 지역에서의 사다리 때문에 완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분도 고민해 보아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전달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무거운 주제 생각할 주제 이걸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시했으면 이미 또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인 거니까 해야 될까 계속 드네요. 창업과 관련돼 있는 지원 사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금요일까지여가지고 혹여나 지금 창업자이신데 지원에 대한 통해서 사업을 더 고도화시키거나 더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막바지에 오고 있는 거고요. 웬만한 이제 지원 사업들은 중기부에서 하는 핵심 사업들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놓치지 않고 아직 그래도 오늘부터 쓴다라고 하면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잘 활용해가지고 또 번창할 수 있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역으로 이번에 명절에 내려가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 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새해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거죠.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연휴가 5일로 해서 나름 또 긴 연휴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 방송은 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수요일은 그래서 방송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목요일 방송으로 하게 될 예정이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게요. 그 주제 지역 이동에 대한 게 부모님의 어떤 대물림 현상으로 신기하고 그 연관성이 있었고 되게 10년 전에 비해서 3배나 가파라졌다는 게 재테크를 한다라는 제대로 아무리 해봤자 내가 집을 못 산다 뭐 이렇다 하면은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의 얘기가 현상학적인 얘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꺾이시지 않고 또 이제 뭔가 또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집 사는 게 집 말고 뭔가 또 산을 좀 형성 좋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못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목요일 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거다키 꾸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